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애니어그램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낮 시간이라 좋습니다. 네, 좀 기운이 있을 때죠. 네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열심히 달려볼까요? 네. 오늘 모셔왔습니다. 누굴요? 네, 김고은. 도깨비. 도깨비 이후에 파묘로도 유명한. 파묘. 네네. 둘의 느낌이 너무 달라서. 네, 최근에. 피가 아니고 재예요. 피 아닌가요? 피 아니고 재를 묻힌 겁니다. 네. 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네. 김고은님 모시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밌으려고. 우리가 연습하기 위함이다. 재밌으려고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함께 한번 따라가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의미충, 저는 재미. 네, 재미도 중요하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은교 영화 크랭크업 하고 크랭크업 날짜가 2월 달이었는데 그 이후로 연기를 계속 못했어요. 연기를 못하는 과정에서 소화해야 되는 일정이 이제 인터뷰 그리고 화보 촬영하는 거랑 이제 CF도 촬영하게 되고 나름 바쁘게 지냈는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예고 때부터 매일매일 뭔가 연극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하고 그랬던 그게 되게 그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조금 뭐라 그럴까,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뭐가 됐던.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제작될 영화들이, 저에게 왔던 작품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작품을 제가 막 당장에 제 욕심에 당장에 저걸 빨리 뭐 하나라도 잡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한 템포 쉬면서 좀 마음 편하게 연기를 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온 목적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원래 학교를 안 다니고 있을 때는 학교를 되게 다니고 싶고 학교를 막상 다니고 있으면 좀 불평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수업한다 막 이런 거나 이제 좀 힘들다 이런 불평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다니다가 다니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고독은 커다란 귀 누군가 불러주길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고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고독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고독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거기서 고등학생인데요. 네. 고등학생인데 이제 은교 때와의 성격은 좀 반대적인 성격이에요. 또 하나의 경험이 쌓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작품을 시작하고 끝이 났을 때 그 고민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연극이나 영화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서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신의 깊은 얘기들을 하고 이 극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만나게 된 인연에 대해서도 저는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8번 탈락. 그래요? 네. 1번, 8번. 5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왜요? 5번은? 쑥스러워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좀 아닌 느낌이에요. 그 느낌. 네, 1번, 8번은 거의 아닌 것 같고. 5번도 아닌 것 같다. 나보다 아닌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여기가 은교라는 영화로 데뷔를 막 하고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상
받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인터뷰 요청이 시작되던 그 시점인 것 같고요. 개원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예종을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연기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인이라서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 수줍은? 뭐, 네. 네네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은교라는 작품을 하기까지 되게 고민도 많았었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마음가짐은 완전히 이 영화가 잘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았을 때 막 그렇게 너무 들뜨거나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런 성격이라서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저는 연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랑 한 작품만 더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셨고 연극을 한 편 하면서 제가 막 무대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딱 2막 전에 암전이 딱 됐을 때 무대에서 진짜 내려가기 싫다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었고 이렇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그 감정보다 셌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없었으면 은교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 어떻게 신기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가봐야지 알 것 같고 일단은 뭐 배우들이나 그 연예인들 중에 MBTI로 보면 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꽤 많죠.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게 잘 안 보이나 싶기도 하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떨렸던 마음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셌고 그 무대에서의 그 느낌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다. 사용하는 단어들만 보면 가슴형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거기까지 추측하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윤여정 선생님께서 그 고은 씨가 싹싹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천천히 다가와서 좋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예. 그 고은 씨가 좀 그 느끼시기에는. 일단 선배님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막 너무 제가 김고은이고요. 막 선배님 너무 팬이었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게 당연히 진심이지만 좀 그러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봤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를 물어보실 때까지 좀 가만히 듣기만 했던 것 같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이제 그때는 뭐 이제 나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상대방의 속도도 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다가가는 게 네. 그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고은 씨는 좀 천천히 선배님들한테는 좀 되게 그러는 것 같고 후배님들이 생겼으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배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죠. 그래요? 한마디로 나는 낄낄빠빠가 된다는 얘기시군요. 네. 맞다. 유미의 세포들에도 나왔었죠. 네. 맞다. 이런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배려나 사람들 마음을 읽는 면에서 보면 확실히 가슴형 쪽이 맞는 거는 같은데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상영관에서 이제 막 로고 뜨면서 영화사 막 이렇게 하고 인트로 딱 들어가고 이때 그 희열이 막 내가 내 직업이 이런 걸 하는 거라고 막 이런 그때 되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참 감사한 직업, 특히 저한테는 감사한 직업인 것 같고. 유재석도
또 상당히 배려를 잘하는 개그맨이고 네, MC인데 네. 그런 거랑 결은 좀 다른. 그렇다고 유재석이 가수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김고은이 보여주는 저런 모습들은 약간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5번 유형들은 그런 거는 상당히 없기 때문에 그쵸. 5번이 아니라는 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줄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7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살짝 들고요. 왜죠? 7번은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되게 즐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멘트를 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번 배우라면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역, 새로운 환경, 새로운 스태프들과의 그런 걸 즐길 것 같은 이런 멘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고은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맞아요. 내가 어떤 작품을 해냈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렇죠. 네. 네, 잘 보셨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의 맨 처음에 잡을 때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연기를 안 해, 이게 잘 모르거든. 이게 뭐가 왜 힘들까? 대사를 내뱉을 때마다 약간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냥 혼자 계속 이렇게 계속 그냥 혼자 계속 창피한 거예요. 그게 또 혼자만 창피해. 내가 하는 거니까. 그쵸. 남한테 들키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건 참 싫겠구나. 이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안 잡혔을 때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냐 스스로 그게 아직은 잘 모르는데 연기를 해야 될 때 그랬더니 뭔가 전 완벽주의 성격도 좀 보이는 거 같고 부끄럽고 집에 가고 싶고 네. 근데 저 부끄러워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연기를 한다 그래도 네. 그런 느낌이 있을 거는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보여주셨던 영상에서 그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네. 근데 6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느낄 것 같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현장에서 물어볼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면 얘기해주세요. 막. 그리고 조언 구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 좋은 얘기만 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막 3번, 4번, 5번 진심이라는 걸 알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너 무서운 애구나. 특히 초반에. 초반에 캐릭터가 안 잡혔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인정이 되고 정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해나갈 수 있지만 초반에 그 불안한 그 몇 달 동안에는 정말 물어봐도 너무 좋죠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불안이 극대화가 돼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매니저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막 누군가는 대답할 때까지 네. 만족할 분석이 있을 때까지 교집합을 막 해놔서 이런 게 조금 그럴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네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할 테니까 선배들을 많이 떠올려요. 지금 또 특히나 많이 떠올리고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 불안감이나 뭐 이런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냥 마냥 잘했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요즘에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확인받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석한 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거? 저러면은 6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끝까지 질문하는 거. 네. 내가 맞나요? 하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거. 네.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네. 근데 이게 완벽주의여서 그러는 그럴 건지 수도 있고. 그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근데 네. 그거를 계속해서 누구한테 묻고 네.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가슴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인정 욕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는 살짝 않아요. 그래서 네. 아닌가 가슴형이?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네. 한 번 더 가보시죠. 네. 거기에 우리 김고은 배우가
저는 그래서 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투잡 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랬다는 얘기를 촬영 중에 했으면 굉장히 또 안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또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어떤 분석가? 촬영 끝나면 어떻게 지금 뭐 많이 피곤하세요? 여기에 볶국집 볶국집 한번 갈까요? 오늘은 중식 어떠세요? 초반에 그러면 그런 선배들이 있는 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파면은 정말 불안함 없이 많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난 너무 우리도 좀 마음 놓고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실 저희 영화는 깜짝깜짝 놀래키고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이게 서사가 있는 서사 안에. 근데 네가 봤을 때 너 지금 저도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 봐주세요. 저는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었으면 도깨비에 캐스팅이 안 됐을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봤을 때 불안하다는 그 키워드가 사실은 사고형의 키워드긴 한데 사고형의 키워드는 내가 과연 6번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안전할까? 뭐 5번은 내가 준비해 놓으면 미래가 안전할까? 7번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개척해 놔야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3번의 불안은 다른 불안, 2번의 불안은 다른 불안. 그렇죠. 네, 4번의 불안 다른 불안이잖아요. 이 불안은 내가 3번은 완벽하고 싶다는 불안, 2번은 이 사람이 나를 봐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4번은 내가 독특해야 되는데 라는 불안이라면 어느 쪽의 불안일까를 한번 이렇게. 일단 4번은 뺄게요. 네. 네, 4번은 그냥 아닐 것 같아.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이 안에서 잘하는 걸 계속 원하거나 뭐 이런 느낌의 불안인 거죠. 이게 그리고 네. 3번이 자꾸만 물음표가 찍히는 게 네. 성취 뭐 이런 것 쪽이 포커스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네, 3번이. 네. 그런 느낌은 또 살짝 아니고 아니어서.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가면을 잘 쓰나? 좋습니다. 네. 네. 다음 걸 한번 보실게요. 김고은 씨가 제가 소개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다 1등을 했어요. 300대 1위였다면서요. 네, 그것도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은교로 근데 그의 영화제 신인상이라는 신인상은 거의 다 휩쓸지 않았습니까? 청룡상, 대종상 뭐 8등이었죠. 축하드릴게요. 좀 늦었지만. 은교의 김고은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은교의 김고은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 은교로 스크린에 등장한 김고은 씨는 이게 좀 자꾸 감독님께 왜 내가 캐스팅이 됐는지 자꾸 여쭤봤다고 그래요? 본인이 물어봤어요? 네네. 왜냐면 은교 오디션이 거의 막바지일 때 네.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붙게 된. 보통 저 우연하게 봤다는 얘기는 뭐 친구 따라가서 그냥 놀러 갔다 봤다든지 뭐 그런 겁니까? 그 영화의 스태프분 중에서 학교 선배가 계셨는데 네, 그분 뵈러 갔다가 감독님이 계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다음날 그냥 간단하게 뭐 대사 한마디만 준비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갔더니 큰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애 첫 오디션이었고 저는 오디션이라는 거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만 했는데 감독님께서 하자고 하면 할 거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니 못할 것 같다고 그냥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뭔가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오디션을 우연히 받고 갑자기 이제 출연제를 했고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노했고 네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라. 저런 건 진짜 완벽주의와 관계가 좀 더 있어 보여서 그리고 한예종 시절에도 상당히 빛나는 캐릭터였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은 적이 있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는 많이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있었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도 그걸 봤을 수 있고, 근데 그거의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김고은 성격 자체가 네. 대충 하는 성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완벽주의 쪽이지, 기질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잘 모르겠다. 오케이.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옥상 같은 게 높은 곳을 좀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냥 좀 탁 트여 있고 이런 곳이 가면은. 와, 높은데 그 상당히 좀 고소공포증 저도 그렇지만 없어요. 네, 저 고소공포증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감독님한테 와이어 태워달라고. 네? 3년은 와이어를 계속 타야 되니까 감독님이 이제 장난으로 높은 거 좋아하니까 재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 번지 점프나 이런 것도 하실 줄 알아요? 네, 번지 점프도 자주 했었어요. 들리는 얘기는 엄마 몰래. 엄마 몰래 번지 점프를. 정말? 비밀인데. 그렇게는 안 했을 거겠죠. 엄마가 했네요? 네, 비밀로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한 번 얘기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하려고 했던 곳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뉴스에 뜨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철저하게 비밀을 하고. 뭐 스카이다이빙 했어요? 네. 진짜 정말 진짜 저렇게 웃고 있잖아. 아니 저걸 저기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저런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힐푼이 오히려 좀 겁에 질린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막 뛰어내리기 전에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이 했을 때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분하고도 했어요. 네. 뒤에 있었는데 네. 저는 전혀 이렇게 공포심이 안 드니까 제 말은 안 믿어서 사람들이. 근데 물어보니까 저 스카이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높아요. 이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렇죠. 가늠이 안 되는 높이여서 오히려 공포감이 덜해요. 오히려 감이 없어서. 없다고. 언제쯤 무서워요? 땅이 가까워질 때쯤? 아니, 안 무서워요. 원래는 그 바이크 같은 거 나 타고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약간 배꼽에 벌레 들어간 느낌 약간- 같잖아요. 막 막 약간 이거. 장기들이 네. 막 위로 올라가는 친구세요? 저랑 번지 점프 아주 가볍게 하시잖아요. 재밌죠.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그러니까. 네. 근데 저거는 사실 성격 유형 파악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다지 큰 소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 뭘 보라고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좀 그런 거에 두려움은 좀 없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6번을 좀 약간 빼고 싶은? 근데 6번도 6번 나름이지 않을까? 6번도 7번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네.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을 갖고 있으면 이것저것 허기사 유재석이 약간 그쪽 계열인데 네. 유재석이 겁이 많잖아요. 안전에 대한 무서움이 있죠. 그쵸. 일단 디폴트로 장착이 좀 돼 있죠. 자, 그러면 좀 빼도록 하죠. 7번이 아닌 것 같으니 머리형 쪽은 좀 빼고 3번이나 2번 쪽으로 좀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좀 어려워요. 네, 아직은 그냥 열어둘까요? 다 네네네. 열어두고. 누가 지어준 불쌍이라고. 이름이에요? 김고은 이름. 저희 아빠께서 이제 처음에 아기 태어났을 때 간호사분이 그 공주님이에요 이렇게 좀 당황을 되게 밑을 하시고 보고? 네.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고?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저를 딱 안았는데 막 생각같이 이쁘진 않았대요. 기대했던 만큼. 딸이라 그래서 막 잘하면서 곱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고은이라. 혹시 좀 죄송한 질문인데 성형에 그런 유혹이 있었나요?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유혹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쌍꺼풀을 중학교 때는 쌍꺼풀 해보고 싶어. 환하게 정말 잘했다. 아니, 했으면은 진짜 안 하기 인생이 잘했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은 그런 맞아요. 쌍꺼풀 가진 큰 눈이 맞아. 약간 좀 각광받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왜 안 됐어요? 근데 뭐 일단 시켜주지도 않으셨고 부모님이? 네. 그리고 그 이거 뭐지 딱풀로 그때 실핀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은 되게 잘 됐어요. 이뻐요? 근데 저는 안 붙더라고요. 이쁘네. 너무 여기 예쁘죠. 구덩이에 살이 많아가지고. 아예 안 돼요. 두덩이에요. 네, 그냥 얼굴은 전체적인 조화와 표정으로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과 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4번을 버리기가 살짝 가까워지는 게 4번이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은 그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기 감정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네. 3번에 2번 날개를 가야 되나 2번에 3번 날개를 가야 되나 이쪽으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영화를 선택할 때 이제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나요? 아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 작품이 생기면 네. 시나리오를 보여드려요. 아 그래요? 네. 은교도 보여드렸어요? 은교는 어떻게? 네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근데 그게 사실 저랑 아빠랑 책도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은교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을. 그래서 아빠랑 저랑 그 소설 읽으면서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하고 한 달 뒤에 그 시나리오를 바로 이거 참 운명이다. 신기인가 봐 신기.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도 전에 은교라는 작품이 영화가 되는데 나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안 돼! 이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작품을 다 아시니까 아버지가. 아시니까. 근데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설득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납득이 갔고 저도 무서웠고 근데 갑자기 한 20분 있다가 나오셨는데 얼굴이 진짜 그늘이 막 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거 20분 만에? 네. 그러니까 그러셨대요. 그냥 은교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아이의 그런 이미지가 제가 떠올랐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장면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네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러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서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내지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또 앉아 있었고 아버님도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셔서 이게 20분 만에. 그때 만약 아버지가 20분 만에 나오셔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서 너 저 이런 거 하면 너 안 돼! 막 그랬으면 안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 뜻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아버님도 곰곰이 진짜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신 거죠.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의 행복이 우선순위예요. 그냥 20대의 목표를 막연하게 잡기는 하지만 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길 바라고 이런 거는 잘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근데 요즘에 막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막 그러잖아요. 막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런 거 예전보다 많이 이제 달라진 걸 느끼잖아요. 네. 어때요? 그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소문도 많이 나고 맞아요. 오해도 받고 이런 게 잘못된 기사도 나고 많이 나오니까 좀 속상했는데 이제 지인분들한테 왜 이렇게 오해를 자꾸 받는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적어도 너를 겪었던 사람은 너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걸 말해줄 거다. 이래서 그것도 그렇게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의 꿈을 이렇게 키울 때 항상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딸이 막 유명해지고 예쁨 많이 받는 그런 배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제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엄마 아빠가 그런 기대를 하면은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이 너 말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어렵다. 성격 유형이 혹시 10번 아닐까요?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곱씹어서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 그래서 근데... 아까 3번과 2번을 남겨놓으셨는데 거기서 약간 변동이 되셨나요? 약간. 네. 이게 저런 모습은 3, 4, 5쪽에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장형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다음 걸로 한번 가보시죠. MBTI 뭐야? MBTI 또 요 지점 I는 아니야. 그치? 나는 I야. 나는 명확히 I야. 왜? 왜냐면 내가 E인 줄 알았단 말이야. 검사했을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있었어. 이들은 막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나 E야. 나 ENFJ. 언니 생각 안 해? 난 생각을 겁나 해. 만약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 어색함을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뭐 어색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말을 던져야 하지? 막 이런 거를 엄청 생각해. 난 후천적이야.
사회생활로 이처럼 보이게 된 거지. 그렇지. 응. 나 막 응교 때나 막 이럴 때도 그렇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 무슨 표정 지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표정이랑 웃는 거랑 그치. 격차가 있으니까 뭐가 기분 나쁘냐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혼란이 되게 있었어. 아, 그랬구나. 안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막 이럴 수도 없고? 막 21살, 2살인데 내가 내 표정을 모르니까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그때는 몰랐고. 그렇지. 그래서 후천적 이가 된 거지. 노력파구나. 노력파지. 그 지점은 엄청 노력파야. 뒤쪽으로 오는데요? 어느 쪽으로 가나요? 울 쪽으로 막 오는데요? 5번이 그런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까지 선을 따라가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요? 5번은? 그거는 도덕님이 하도 잔소리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죠? 원래는 안 하죠? 근데 사회생활을 특히나 전공 자체가 저쪽이면 네. 저희가 위계질서가 좀 심각한 동네거든요. 네네. 그럼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을 어떻게 저렇게 말로 표현을 잘하지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를 겁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슴형들의 맞아요. 특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는 나는 모르니까 그게 되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인생 동안 내내 그랬어요. 장례식장 가서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자꾸 3번만 데리고 올래요? 그건 아닌데. 이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에 대한 그 망설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 네. 근데 굉장히 섞여 있는 모습이어서 맞습니다. 정말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술을 좀 먹여봐야 되나? 네. 나는 오늘만 살자주의야. 오늘 행복하자주의야.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해. 작년 한 해가 개인적인 일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이기도 하고, 원래 어릴 때부터도 막 오늘 하루 잘 사는 것도 얼마나 복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야. 그렇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를 잘 해내면 내일도 잘 해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너무 내일 잘하려고 오늘이 패스돼 버리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난 오늘을 잘 살고 싶고, 또 내일 됐을 때 내일을 잘 사는 게 나한테는 내 목표야.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마시고 오늘 즐겁게 오늘 행복하게. 네, 이런 분위기. 근데 저 상태는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면 아무리 미래를 걱정하는 인간들도 저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의 인터뷰를 보면은 김고은이라는 배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랑 조금 다른 점은 극피라는 거. 전 그래도 제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좀 생각하거든요. 기피디님 맨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좀 생각하는데, 오늘만 잘 살자라는 거는 저한테는 좀 없는 편인데 그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도 안 드시잖아요. 네, 저는 술도 잘 안 먹지만 어쨌든 극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고, 그게 이제 애니어그램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런 성향이구나라는 생각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거 볼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랑 자기가 원한다고 생기고 원치 않는다고 안 생기는 게 물론이죠. 아니고,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감정이 생겨버렸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50세가 연상이라면 그게 생겨버렸다면 안타깝지만 사랑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70대 남성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신과 은교에 닮은 점이 있다면 은교에 부러웠던 점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은교가 되게 앞뒤 재지 않고 좀
좀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솔직한 편인 게 부러워요. 부러운 게 아니라 솔직한 성격이 닮았고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부러운 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참 은규는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어쨌든 그 순간에 중심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네. 그러니까 솔직한 거는 비슷했는데 무언가 그 솔직함에도 앞뒤재지 않고 그냥 나가는 솔직함이 있고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그걸 생각할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해서 도출한 결론을 가지고 솔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솔직함과 묵힌 솔직함이 좀 다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김고은은 약간 묵힌 솔직함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부럽다. 네, 은교는 좀 생솔직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머리형 느낌이 많이 사실은 없어요. 장형 느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네. 뭐 내부적으로 원래 사람이 성격이 섞여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건 당연히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것 같고 네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만약 그게 자유로웠다면 4번 유형의 그 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은 살짝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2번 유형들이 가지는 약간의 집착 아닌 집착 같은 느낌들이 살짝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3번이어서 3번이라고 전 느끼기보다는 털어내다 보니까 그러면 3번밖에 안 남네?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맞나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3번의 4번 날개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기서 솔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고형들은 3번의 4번 날개의 솔직함에 대해서 상당히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기피디님도 저한테 그랬고 맞아요. 돈에 대해서 솔직해봐라. 근데 저는 속으로 많이 곱씹은 다음에 내뱉은 이야기인데 기피디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적이 있고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희석시켜 버리니까요. 그리고 7번에 8번 날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는 솔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오뎅바에서 진지하게 그분한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나는 굉장히 지금 솔직한 거다. 그거를 오해하시나 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솔직함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주춤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의 4번 날개가 이야기하는 솔직함은 상당히 밖에서 볼 땐 모호하고 뭔가 가려져 있고 가면을 쓴 것처럼 맞아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가면을 또 잘 쓰는 스타일이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면이란 것이 사실 누구를 속이려는 가면이 아니고 내가 한번 거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가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사기를 치려고 가면을 쓸 수도 있죠. 3번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그 미묘한 것들은 솔직한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알죠. 내 그리고 속에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가슴형들 중에 가장 머리형에 가까운 사람이 3번이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형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계속 따라가 보면 김고은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배우를 했거나 작품을 선택했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미래를 뭔가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무언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1도 없죠. 1도 없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0.5는 두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무게중심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많이 가 있는 건 좀 느껴져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평가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그거를
계속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건 건강한 모습이지 네. 모든 가슴형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번에 4번 날개 중에서 저처럼 성적인 유형들은 사실 남한테 물어볼 일이 별로 없어요. 내 속에서 그냥 꽂히면 하고 결론이 나거든요. 내 스스로한테 묻죠. 근데 사회적 유형들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계 안에서 내가 함께 협업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위 유형이 좀 달라서 그런 다른 모습이 보이겠구나. 하지만 대체적인 기조가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3번에 4번 날개. 제발 딴 사람 좀 다른 유형 좀 모시고 좀 와줘요. 모시고 올 거예요. 네. 제가 뭐 3번 유형 많이 했나요? 왠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2번째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왠지 많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전 옆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하위 유형은 사회적 유형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번 날개를 가진 3번 유형은 전문가라는 별명이 있고요. 건강할 때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서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며 사생활보다는 일에서의 성공을 중시한다. 이들은 일을 통해서 뛰어난 성취와 인정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사생활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매력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일 중심적이고 진지하기 때문에 1번 유형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평균일 때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야망과 자기 의심이 뒤섞여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것은 1번 유형과 유사하지만 이들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부당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부속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자신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쏟는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드러나지 않는 사교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위 유형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